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12월 16일자로 정부에서 갑작스런 주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 뉴스에는요, 특히 대출과 세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도 이제 이 뉴스 듣고 여러 가지로 좀 깜짝 놀란 내용들도 있었는데, 자, 내용은 좀 긴데요. 제가 16일자로 발표된 주택 안정화 방안 중 핵심적인 사항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는요, 저희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에 오셔서 부동산 뉴스 게시판에 보시면요, 저희가 첨부 파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요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16일자로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내용은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바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입니다. 특히 이제 대출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컸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주제였고요. 지난 이제 11월 달에 발표됐던 분양가 상한제, 동별 핀세 지정된 곳 있었죠? 여기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됐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자금 조달 계획서, 고가주택 자금 출처, 뭐 이런 것 관련된 사항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내용은 바로 네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 바로 첫 번째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부분. 요 부분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LTV라고 해서요, 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뭐 내가 소득이 기본 소득 이상은 돼야겠지만 내가 소득이 많든 적든 그 한도를 넘어선 대출이 안 되게 묶어놓는 것이 바로 LTV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했는데요.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지구, 뭐 서울 25개구는 전체가 다 투기 가열지구죠. 그리고 이제 분당과 과천, 뭐 하남, 광명, 경기도에서는 여기가 해당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LTV 40%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이다 그러면 4억 원까지 다 대출이 됐었죠. 뭐 20억이다 그래도 20억이 40%인 8억까지 대출이 됐고 그랬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계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을 포함한 모든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이건 조정대상지역이나 기타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에 시가 9억 원 기준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가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발표도 여기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실거래가로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가격을 애매한 구간에서는 9억으로 맞춰버리죠. 그래 대출 더 많이 빼니까. 그래서 시가라고 하는 거는 KB 부동산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두 가지를 비교해서요, 높은 가격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LTV가 어떻게 이제 강화가 되냐면요, 일괄적으로 투기가열지구에서 LTV 40% 적용했던 거를 9억 기준으로요, 9억 이하분은 LTV 40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4억의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구입하시게 되면요, 이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5억 6천이 나오는데 개선된 LTV를 적용하게 되면 9억에 대해서 40%고요. 그리고 9억을 초과한 5억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니까 4억 6천의 대출이 나옵니다. 이전 규정보다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일반 가계대출, 매매사업자, 뭐 법인사업자,
뭐 임대사업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요게 좀 말이 많습니다. 두 번째인데 바로 초고가 아파트. 그래서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거. 이것도 역시 시가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KB 부동산 시세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16억짜리인데 내가 14억 5천에 매매 계약서를 써도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뭐 20억에 구입할 20억짜리든 30억짜리든 LTV 40이 됐는데 15억이 초과되는 주택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억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이 한 LTV 40, 9억 초과분은 LTV 20 적용하는데 15억 초과는 아예 안 된다 이겁니다. 대출이.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바로 오늘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12월 16일 날 났으니까 바로 12월 17일 다음 날부터 바로 이거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법 발표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했거나 아마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날짜 이후로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강남권에 15억 이하 주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뭐 빌라들이 있겠지만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 중에 잠실 엘스 아파트 33평이 있거든요. 이게 감정 가격이 17억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시가를 보시면 아마 15억이 초과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 경매로 낙찰 받으시면 역시 주담대가 금지되니까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되죠. 또 그 외에도 서초 삼풍 아파트, 또 한남동에는 한남 더일 이런 것들이 다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인데 대출이 안 되니까 뭐 30억에 낙찰을 받든 28억에 낙찰을 받든 현금으로 납부해야 돼서 아마 아무래도 이제 고강도 이런 규제가 발표되면은 한 뭐 몇 달 동안은 심리적으로 위축받아서 경매 시장에서도 경쟁률과 낙찰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오늘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한남동 하이페리온 아파트 경매건이 있었거든요. 보시면요. 네, 한남동 하이페리온이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73평이었거든요. 감정가 26억 4천으로 진행했는데 사실 이제 물론 호가긴 한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기준보다는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여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발표 직후 진행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15억 초과하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였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매각길 1월 22일 날 21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향후 앞으로도 이제 이런 유사한 물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뭐 앞으로 이제 이 초고가 아파트들 낙찰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했던 건데요.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뉴스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안국법률사무소의 그 정 변호사라는 분께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10억 초과 대출 제한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법률 근거 없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6개월 내에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거에 대한 헌법소원이 결정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요, 뭐 대출과 관련된 거 이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거를 이제 평균 목표로 정해서 40%로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겠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하는 건데요. 규제지역 내에서 규제지역 이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가열지역, 투기지역 다 포함하는 거죠. 1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시면서 추가 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건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가 공시가격 9억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2년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요거 이제 23일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9억에서 시가 9억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이면은 실제 시가는 뭐 한 15억 이상이 넘을 건데, 이제 그 시가 9억으로 변경하게 되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적용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1주택 그 세대주가 1주택 세대주가 신규 주택 구입하실 때는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을 1년 이내 처분 조건 걸어야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화되고요. 또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2년 이내 전입만 하면 됐었는데 요거를 1년 이내 전입으로 바꾼 거죠. 기간을 단축시킨 거죠. 네.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그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관한 관리 강화. 이거 뭐냐면요. 이제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예전에 LTV 80%까지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40%로 다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 종목으로 대출을 또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뭐 이제 이제 경매를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은 법원에 가시면 이제 얘기 들으셨을 텐데,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으로 대출을 LTV 80%까지 가능했거든요. 규제 지역 내에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투기 지역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투기가율 지구까지 확대시켰으니까 뭐 서울 25개구는 이제 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기타 어떤 사업자, 타 어떤 사업자로도 대출이 안 된다.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겁니다. 40%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대출에 관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개인 사업자 대출, RTI라고 하죠. RTI. 요거 이제 1.25배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향후로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이제 상호 금융권 주담대도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경락대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대출을 좀 이제 원활하게 받고 있었죠. DTI라든지 뭐 DSR 이런 걸 좀 부드럽게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전세 대출 이용한 갭 투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그 공적 보증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제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사적 보증도 제한을 한다는 얘기죠. 요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세금과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는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상을 시키고요. 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까지 상한시키는 내용 여기 있었죠. 그리고 공시가격, 이게 현실,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늘어나겠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제 세제였는데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초과죠. 왜냐하면 9억 이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니까. 그죠? 자,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9억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장특공 적용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주기간에 따른 또 역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를 하지 않은 1세대 1주택 9억 초과는 공제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건 이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일시적 2주택자 신규 취득일로부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 처분해야 돼요. 그래야 1주택으로 혜택을 받겠죠. 네. 적용 시기는 12월 17일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거죠. 다만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 이제 종전 규정 적용하는 거로 돼 있고요. 또 임대
그 등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요, 거주를 2년 해야 돼요. 근데 임대 등록한 주택에 거주를 2년 한다는 거 약간 이거 약간 쉽지 않은 건데, 그쵸? 네, 이거를 어쨌든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지금 너무 이게 규제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만드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았을까? 네. 자,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 포함시키겠다 이겁니다. 원래 9.13 대책 때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청약 때 그때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켰거든요. 세제와 관련된 거에서는 이 분양권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그 적용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받겠죠.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 중과되는 거죠. 이거 분양권이 포함되는 거죠.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처분하라. 자,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있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것과 주택 외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택이 아닌 상가 이런 거 있죠.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요, 1년 이내에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율이 50%, 1년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요건 40%, 2년 이상은 일반 세율 적용하는 거죠. 6%에서 42%. 그리고 이제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요, 1년 미만에는 40%, 1년 이상은 일반 세율 적용을 했는데, 이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을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일반 세율. 다시 말하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상가 양도소득세율하고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지금 이거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이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그 세율 개정은요, 빨리 팔으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2020년도에. 그쵸?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2021년도부터 강화시키겠다고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2020년도에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죠. 그러니까 현행은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도 되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를 팔으라는 겁니까? 뭐 10년 보유하고 팔으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적용시비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이 된다. 이게 지금 대출과 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원래 11월 6일에 발표됐던 27개동 있었죠. 이거를 서울 13개구,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를 그냥 동에 상관없이 구에 해당된 전 동을 다 지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말이 많았던 흑석동이 포함되어 있던 동작구와 또 목동이 포함되어 있던 양천구, 여기 다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중 광명, 하남, 과천 여기도 역시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여기에 37개동. 그냥 이럴 바에 그냥 서울 25개구 다 지정하는 게 뭐 이거 외우는 게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렇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탈루 혐의 정밀 검증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된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투기 가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요. 투기 가열 지구뿐만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하는 거 아시겠죠? 용인, 수지, 기흥, 수원, 팔달, 구리, 안양, 동안 요런 데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여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허위로 제출한다?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부동산 거래법 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는데 아마 2020년 3월,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요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찍었는데요. 경매로 낙찰받거나 공매 압류 재산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영상을 또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또 경공매도 적용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할 때 증빙자료 제출해야 돼요. 예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그냥 종이에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써갖고 제출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이제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 소득금액 증명원 등 제출해야 되고요.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적금 잔고, 잔고 요거 이제 증명서 제출해야 될 거고, 뭐 기타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서 이런 걸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청약 당첨 요건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그래서 기존에 수도권 억제권 용내 85제곱미터 이하는 당첨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 뭐 이런 이제 면적과 기간에 대한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향후로는 분양가 상한주택 투기가열지구에서 당첨되면 10년 재당첨 제한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당첨되면 7년 제한됩니다. 평형과 무관합니다. 요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게 되는데 역시 2020년 3월에 개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에 관한 각종 이제 규제들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발표된 곳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내용 복잡하고 어렵죠? 여러분 지금 이제 현 정부 내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사항은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 오시면 요 관련된 세부사항 PDF 파일 요 그대로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시장의 파급력이 큰 거는 대출인데 15억 초과되는, 그쵸? 주로 이제 서울이 많이 해당되겠죠. 15억 초과된 이거 실거래 아닙니다. KB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 기준한 요 시세에 초과하는 주택을 15억 아래로 실거래 가셔도 역시 대출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LTV 9억 초과되는 부분 역시 9억에서 15억 구간이죠. 그러니까 9억 초과 15억 이하 요 아파트들 LTV 제한된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니까 예산 잘 세우셔서 경매, 공매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거 예산 못 맞추시고 그냥 무턱대고 낙찰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대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